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나긴 인코탐즈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상운송 쪽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게 있어요. 해상운송 쪽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상에서 이제 2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3과목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전기선, 부전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자 보죠. 네. 첫 번째가 전기선. 전기선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전기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네, 부전기선. 조금 비교 차원에서 한번 서로 같이 적어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네.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전기선 같은 경우는, 자, 밑에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하고 세 가지가 붙어요. 세 가지가. 규칙적인 세 가지가 붙습니다. 어떤 게 붙냐면 규칙적인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스케줄. 네. 그 다음에 규칙적인 항로가 있을 거예요. 항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임이 있어요. 이거를 공표 운임이라 그래요. 공표 운임. 근데 이 공표 운임 부분은 영어로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tariff라고 해요. tariff. 네, tariff. 네. tariff라는 단어까지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해상운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운송 방식. 네. 정해진 스케줄, 정해진 항로, 그리고 공표 운임. 이 전기선입니다. 영어로는 라이너라 그래요. 라이너. 네. 라이너라고 해요. 네, 라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전기선은요. 부전기선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요. 수요와 공급 기준이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스케줄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로도 해당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도 이건 공표 운임이 아니고 그냥 운임이에요. 운임 프레이 단순 운임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는 겁니다. 전기선, 부전기선. 부전기선은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트램프라고도 하고요. 또는요, 차터라고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차터라고도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까지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자, 그러면 주로 전기선은요. 이런 전기선은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 네. 전기선의 특징을 볼게요. 네, 특징을 보죠. 별표가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무역시험, 물류관리사 2과목 내지는 3과목 잘 나옵니다. 꼭 챙겨주세요. 네.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렇죠.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한다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해요. 그리고 이른바 가장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운송계약이라 그래요. 보통의 운송계약. 그냥 운송계약이에요. 그래서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송인과 화주와의 관계예요. 화주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운송계약을 통해서 뭐가 발행이 될까요? 그렇죠. 선화증권, BL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BL 발행. 네. BL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BL이 발행되고요. 또 우리 전기선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 운송계약 이걸요. 영어로 또 이렇게 부릅니다. 버스텀이라 그래요. 네, 버스텀. 이른바 개품 운송계약이에요. 이른바 개품 운송계약이라고 불려요. 개품 운송계약.
계품운송계약. 계품운송계약의 특징은요. 계품운송계약 특징은 그렇죠. 운임을 납부할 때 여기에 하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역비가 항상 같이 운임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임을 한번 딱 내면은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선은 요 정도 특징이 몇 개가 있고요.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운송인, 여기 운송인, 운송인. 이 운송인을 공공의 대중을 상대로 운송한다 그래서 공중운송이라 그래. 공중운송. 네. 공중운송인 대중을 한다. 공중운송인이라고 해요. 공중운송인. 그러면 우리 부정기선의 특징은 뭘까요? 부정기선의 특징도 같이 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볼 거예요. 지금요. 같은 맥락으로 별표 똑같이 두 개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한다. 여기는요. 그렇죠. 벌크 화물을 취급해요.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을 취급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벌크 화물. 그 다음에 운송계약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부정기선은요. 이른바 발음 주의하실게요. 용선계약이에요. 운송이 아니라 용선계약. 용선계약. 네. 용선계약. 용선계약은 운송인과 화주라는 개념보다는 선주와 용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주와 용선자.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용선자를 화주라고도 해요. 화주. 예, 화주. 예. 선주는 아시죠? 차의 주인은 차주,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 선박의 주인은 선주겠죠? 여기 이제 선주는 이렇게 1대1로 이제 1대1로 계약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사적 운송인, 사적. 이거는 공공의 대중을 위한 운송인이라면 1대1 계약이라서 사적 운송인이라고 불러요. 사적 운송인. 네. 사적 운송인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용선계약에서는 이른바 차터파티 BL, CPBL이라고 불리는 CPBL이 발행이 돼요. CPBL. 이른바 용선계약 선화증권이라고 그래요. 용선계약 선화증권. BL이라고 쓸게요. 선화증권은. 네. 무엇보다도 이건 이제 용선계약 차터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운송계약이라기보다는 선박을 빌려주는 선박 대여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대여계약. 대여계약. 선박을 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대여 계약이에요. 빌려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요, 오로지 운임, 이 지불이 되고요. 빌리는 어떤 대여료겠죠. 그리고요, 하역비가 있는데, 하역비는 운임과 별도예요. 그래서 하역비는 항상 뭐다? 별도. 하역비는, 그쵸. 별도예요, 별도. 하역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하역비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 운임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하역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우리 용선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추가로 2개를 더 할게요. 예. 요 용선계약을 제가 조금만 더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용선계약은요. 예. 물론 용선계약을 제가 또 따로 보긴 할 건데 용선계약도 추가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정기용선계약이란 게 있고요. 정기용선계약. 네. 정기용선계약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항해용선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무조건 항해용선계약. 네. 따로따로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용선계약이라고 해요. 나용선계약. 네. 나용선계약. 이렇게 용선계약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정기, 항해, 나용선. 그 중에 항해에다가 추가 별표 2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원칙적인 용선계약이에요.
원칙적인 용선 계약이다 이겁니다. 원칙적인 용선 계약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용선 계약입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뭘 떠올리는 거예요? 항해 용선 계약을 떠올린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컨테이너 화물을요. 이거를 약간 시험에서는 정형화된 화물이라고도 해요. 정형화된 화물이라고도 해요. 정형화된 화물 이렇게도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벌크 화물이잖아요. 벌크 화물이 뭘까요? 벌크는 뭘까요, 여러분? 벌크면요. 그렇죠. 비정형 화물. 벌크, 네, 비정형. 비정형. 그래서 이거는 사료, 곡물, 시멘트 이런 거 말합니다. 네. 뭐 사료, 곡물 등을 말한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도입부예요. 기본이를 세팅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뭘 가져가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전기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전기선은 여기서 말고는 딱히 가져갈 건 없어요, 이제. 요게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와도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전기선은 요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 전기용선 계약, 항해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 해가지고 요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하역비가 우리 별도라 그랬죠. 별도 맞죠? 하역비 부담 조건이 또 나오고요. 또 우리 이른바 부전기선은 대여 계약이라 그랬죠. 대여. 배를 빌렸으니까 빌린 날짜가 다 오면, 다 꽉 차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그거와 연관된 정박 기간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봐야 됩니다. 세트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는 뭐에 이제 주축이 되어서 체크한다. 부전기선이 주축이 될 건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전기선은 마치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아요. 실제로 항상 스케줄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주가 없다 그래도 출발은 해요. 우리가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도 손님이나 그 승객이 없어도 출발은 하잖아요. 맞죠? 그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볼 게 전기선에는 여기 추가로 볼 거예요. 얘만 추가로. 이게 있어요. 전기선에만 있는 거예요. 해운동맥. 해운동맥. 예. 해운동맥도 그냥 가볍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운동맥 그리고 부전기선의 추가적인 용선계약 3가지 그리고 하역비 부담 조건 거기에 더해서 정박기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정리되었으면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일단 먼저 해운동맥 나가고 그다음에 용선계약 나가고 나갈 테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